살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묘한 일들이 있다. 왜 하필 나여야 했는가? 그런 질문은 바보 같은 것이었다. 이해는 경험 후에 오는 것이다. 그건 그냥 벌어진 일이었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나는 어떤 이유로 이 도시의 워머를 통과했다. 복사한 듯 똑같아 보이는 평행도시. 묘하게 다른 그림자 없는 광장에 다다랐던 것이다. 여느 평범한 오후였다. 그날따라 태양이 정수리 위에 떠있는 것처럼 무척 더웠고 그래서 그늘이나 그림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클라이언트는 어렸을 때 살던 집을 개축하고 싶다고 했다. 집 위치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광장에서 만나 함께 이동하기로 했다.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등과 겨드랑이는 축축하게 젖었다. 잠깐이라도 더위를 피해보려고 횡단보도 대신 지하도로 향한 것이 화근이었다. 나는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광장과 연결된 출구를 발견하고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쏴, 마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서류 가방으로 대충 비를 피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번이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하는 수 없이 빗줄기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쉿, 가만히 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였다. 시내에 들렀다가 집에 가는 길에 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내 그림자를 보는 순간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림자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샛길로 나를 안내했다. 도착한 곳은 낡은 대저택이었다. 열댓 명의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창문에 소미불을 덧대고 빛을 가렸다. 누군가 흰 양초에 불을 붙였다. 이윽고 촛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들과 연희처럼 젊은 여성 둘,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도 있었다. 그들은 벽에 길게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보더니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흐느끼기도 했다. 그림자가 도대체 어쨌다는 것인가? 이 아저씨한테는 그림자가 있어요. 한 꼬마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방 안의 그림자는 하나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놀란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다. 연희는 나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림자가 없어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귀신이라는 말인가요? 한 남자가 허허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귀신이 되려면 죽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오. 우리는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니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림자는 빛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들은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비슷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존재들. 행방불명자들이었다. Open your eyes, what can you see around? Wind of the open sky. 이들은 40년 전 분수대 광장에서 만났다고 했다. 장복훈 씨는 80년 5월 19일 횃불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광장 분수대에 나왔다가 정신을 잃었다. 그가 광장에서 깨어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비단 복훈 씨만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 후로 3일 동안 광장에는 그림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도시를 배회하며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도시 밖으로 사라져갔다.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을 지키기로 했다. 한 집에 모여 살면서 그날의 기억을 기록하고 끊임없이 서로의 기억을 반복해 들려주었다. 그들에게 그림자를 가진 나는 메신저 또는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 그림자를 숨기고 기록을 읽으며 세계를 탈출할 실마리를 찾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선망하는 눈빛은 점점 사라져갔다. It might just take a while. Try not to grind your teeth. Dreaming to touch my style. 어느 날 홀리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 정신이 들었을 때 홀리는 사라지고 사지는 결박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방호복을 입은 사내는 묵묵히 어디론가 침대를 이동시켰고 수많은 통로를 지나 사방이 하얀 빛으로 이루어진 작은 방에 밀어 넣었다. 사내는 옆방에서 스위치를 하나씩 올렸다. 굉음이 퍼져나갔고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 이곳에서 내 삶이 끝나는 걸까? 왜 하필 나일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내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조금만 버티자. 연희가 올 거야. 복훈 씨가 구해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줄 거야. 내가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줄 거야. 그러나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 소녀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기 구급차 좀 불러야겠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한 여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웅성이며 내 주위로 모여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여기는 어디일까? 원래 세계로 돌아온 걸까? 아니면 시간을 건너 뛰어버린 것일까? 대저택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출구 밖으로 나왔을 때 맑은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 눈에 띈 것은 파란 하늘에 높이 솟아오르는 분수였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익숙한 멜로디, 광장의 시계탑에서 들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연희야, 임연희.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왔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시계탑 너머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